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던 출자 출연기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상병원 시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유지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산하기관장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몫은 2명이 되고 의회 추천 몫은 3명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장보다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수가 1명 많게 되는 겁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러한 조례가 각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주 시의회에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상병원 의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사, 예산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 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제2요구된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총 20명의 의원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4표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현재 시의회 의석수가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해당 조례는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K컬처 박람회가 오는 8월 광복절에 맞춰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관람객 감소 등 위축된 독립기념관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천안시의 역점 시책인 K컬처 박람회. 오는 8월 11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 박람회에는 국비 3억과 도비 5억, 12, 20억 등 총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K-팝 공연을 필두로 세계 독립국가 전시관 구축과 600여 대 드론을 활용한 불꽃쇼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캠핑과 공연이 합쳐진 체류형 박람회로 꾸밀 계획입니다. K컬처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겠다. 이것이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이 2019년 1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로 지난해 1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독립기념관도 기대가 큽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박람회 성격의 행사를 여는 건 개관 이래 처음인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세계적인 명소화가 되는 계기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 상생의 협력 모델을 최초로 추진하는 사례로 좋은 박람회 개최를 위해 준비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지역 박람회를 연 뒤 오는 2026년에는 세계 박람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과 아산 간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던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도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천안시는 도지사 공약과 중복된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충남도 역시 GTX 신노선 등에 집중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씨가 기준치인 1을 넘어서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 170억 원을 투입해 천안역에서 아산 신창역 간 19.4km 구간에 하루 12차례 셔틀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2월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천안시는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GTX C 노선 연장과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 등이 추진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천안시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병행 추진이 타당하다며 지난해 9월 공동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충남도 역시 GTX C 노선 천안 아산 연장에 힘을 쏟으면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공동 대응이 무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아산시는 최근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광역철도 지정이나 도시철도 사업 추진도 불가능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GTX C 노선과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공약 사업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이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돼 있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한글 독서문화실,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관학연 연구 협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세종에 있는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비롯해 성신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등 대학 4곳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사이버 보안 관련 공공기관 5곳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중심에서 좀 지방으로, 지역으로 사이버 보안의 어떤 그 중추적인 기반이 좀 옮겨가야 된다는 균형 발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도 힘나는 데까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 10개 기관은 오는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세종에서 열리는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열린 대회를 올해 국제적 규모로 키워 개최하는 것으로 세종시는 사이버 보안 선도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아 25일 온라인 방식의 예산을 거쳐 본선 진출 50개 팀을 가리고 본선 대회 당일 최고의 사이버 보안 인재를 발굴하게 됩니다. 올해는 국제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열게 됩니다. 하는 이 업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세종시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의 역사가 열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중심의 기회발전 특구 조성과 정보보안 산업 육성, 핵심 인재 양성을 도모해 기관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성과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사이버 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5,80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는 조기 집행 대상 예산 1조 428억 중 55.7%로 시는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소와 관련한 기술력이나 제품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수소 전문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확보한 국비에 도비 3억 2천만 원을 더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예비 수소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 인증 등을 지원합니다. 세종시가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집 철거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두 사업에 총 7억 3,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빈집 철거에는 각 동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에 자가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방역 물품은 대중교통수단 등 감염 취약시설 28곳에 자가 진단키트 4만 800개, 마스크 4,300개 등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에 대중교통과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181곳에 마스크 1,400매를 배부했습니다. 지난 3.1절 당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개양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호수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3.1절 당일 소녀상에 입힌 망토와 모자에 칼로 벤 것으로 보이는 위해 자국이 6군데 발견됐고 이에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수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10여 명이 세종을 찾아 원정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 기록 어디에도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없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호수공원 소녀상 건립 주체에게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사기극에 놀아나지 말 것과 시민의 증오심을 유발하는 소녀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 도중엔 이 소식을 듣고 항의차 찾은 일부 시민들과 고성이 오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엔 경찰 병력 수십 명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회에 앞서선 세종 지역 23개 단체가 먼저 소녀상을 찾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노예라는 참혹한 역사를 잊지 말자고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진 평화비의 형체가 바로 평화의 소녀상이라며 세종시는 즉시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는 그릇된 역사의 왜곡과 보수 우익단체들의 위협에 노출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CCTV 설치를 비롯해서 조례에 명시된 실질적인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소녀상 훼손의 경우 공용물 손괴죄에 속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아산시청 부설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됩니다. 남측 주차장과 본관 후면은 다음 달 3일부터, 동편 주차장은 오는 6월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청 남측 부설 주차장입니다. 모두 446면에 달하지만 오전부터 만차입니다. 주차 자리를 찾다 못한 차량들은 주차장만 맴돕니다. 답답하죠. 워낙 없어가지고 돌아도 뭐 갓 같은 데다 벨트 주차도 없으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아산시가 무료로 운영 중인 부설 주차장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하루에 적게는 170대, 많게는 200대가량이 4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0%는 8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남측과 본관 후면 주차장 487면으로 동편 주차장 역시 오는 6월부터 유료화됩니다. 요금은 기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인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차 후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며 무료 시간이 지난 후 최초 1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그 외 시간과 휴무일, 주말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본관 후면과 남측, 동편 주차장에는 본청 직원과 상시 근무자를 위한 정기권도 발행됐는데 시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권 차량에 대해서는 오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 정도씩 빠진다고 치면은 뭐 100여 대 이상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공간들을 서로들 간에 잘 조화롭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는 아산 문화공원에 주차장 107면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주차장 211면을 추가로 조성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력이 단기간만 필요하거나 숙소 제공이 어려운 영세 농가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막 농번기에 접어든 천안의 한 포도밭입니다. 부부 2명이 운영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무부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길게는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천안시도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농가 11곳에 23명의 외국인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농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선 전용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데다 포도나 배처럼 상시가 아닌 단기간만 인력이 필요한 과수농가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수나 또 이제 단연생 하는 데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필요는 하는데 그것도 월 한 10일 정도 나눠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비싼 인건비를 주고 불법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간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 농가가 상시 고용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아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용역처럼. 천안시는 농민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올해로 2기째를 맞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16명을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실국장단의 당연직 위원과 청년활동단의 위촉직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지원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소속 집단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청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관련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세종 청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제출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31일까지 축제 참여와 홍보를 위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3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흥이나리는 축제 홍보를 중점으로 활동하며 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플래시몹 운영과 축제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SNS를 활용한 축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젊음과 열정을 강조한 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축제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은 오는 13일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눈에 반한 미술관 이야기와 우리가 사랑한 음악가 등 모두 4개 강좌가 마련돼 있으며 강좌별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은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천안시 청수도서관이 올 연말까지 영어 원서 다독다독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원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1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매월 다독자 순위를 집계해 1위부터 10위까지의 다독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1위에서 3위 다독자에게는 영어자료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